매트랩 시뮬레이션으로 갑시다. 매트랩으로 가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거 좀 복습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편집을 했었다면, 오늘은 처음부터 시뮬링크를 가지고 처음부터 만드는 법을 한번 제가 같이 여러분하고 만들어 합시다. 그래서 매트랩 들어가셔서 우리 명령창에다가 시뮬링크라고 이렇게 치면, 시뮬링크 이렇게 엔터 치면은 시뮬링크 창이 뜨고요. 자, 시뮬링크 창이 뜨는데, 여기서 뜨는 데에서 요걸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요로 들어가 가지고 뉴를 치시면은 열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뉴 이렇게 해놓고 제 블로그를 보면서 반씩 화면을 나누어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뉴를 선택하고, 뉴해서 시뮬링크 블랭크 모델 이걸로 할까요? 네,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처음 이제 아예 그냥 빈 공간이죠. 자, 빈 공간 상태에서 일단 이름을 하나 저장을 해놓고 합시다. 세이브 해가지고 지금 언타이틀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뭐 여러분들은 아무데나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뮬링크 어, 저기 그 경로에다 하지 마시고 자기가 워킹 디렉터리 하나 지정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파일 밑에다가 했는데, 아무튼 여기다 하나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름을 모타 컨트롤, 네, 뭐 버전 저는 3 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하나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툴박스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툴박스는 어디서 데리고 오냐면 시뮬레이션에서, 네, 여기 보시면은 라이브러리 브라우저라고 있죠. 요걸 클릭하시면은 툴박스가 이렇게 생깁니다. 요걸 이제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해라는 것은 또 제 블로그를 보고, 자, 뉴를 하고 다른 이제 라이브러리 브라우저까지 띄웠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는 컨티뉴어스 메뉴에서, 서브 메뉴에서 트랜스포 펑션을 마우스를 끌고 오래요. 그러니까 아까 자, 요거 띄워놓고 요 창 띄워놓고 여기서 컨티뉴어스 창에서, 그쵸, 저는 한번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머리에 익숙해 가지고 이제는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캐드 할 때랑 비슷하죠.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을 불러오고, 두 번째로는 뭐를 불러옵니까? PID 제어 루프를 불러와야 되겠죠. PID 제어 루프는 또 어디 있냐고, 또 어딘가 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PID 제어 루프도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컨티뉴어스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PID 여기 있네요. PID 컨트롤러를 또 이렇게 끌고 옵니다. 자, 끌고 오고, 그 다음에는 인풋이 필요하겠죠. 인풋. 그 인풋은 소시스 여기를 클릭하시면 소스 창에서 이렇게 보면은 램프도 있고 스텝을 찾아야 되는데, 사인 웨이브도 있고 스텝 여기 있네요. 얘를 끌고 이렇게 데려오고 있습니다. 3개를 지금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배치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스텝은 요쯤에 있는데 이게 일렬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좀 잘 배치를 해가지고 요 자리에 이제 서밍 포인트를 넣어야 되겠죠. 피드백 루프를 넣어야 되니까. 피드백 루프는 math operations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또 찾아보면은 쭉 내려가 보면 모양이 이렇게 동글뱅이 모양이 있는 게 있죠. 요거를 끌고 또 여기다 적당하게, 네, 좀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 놓은 거죠. 네, PID 루프.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이 들어와서, 그쵸, 연결해 볼까요? 연결. 이렇게 하면 이게 연결이 되죠. 이것은 화살표만 땡기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땡겨서 여기다 연결. 그 다음에 PID 제어기가 들어와서 다시 프린트로 연결. 그쵸. 프린트로 간 거는 뭔가 이게 끝나야 되는데 지금 뭘로 끝내야 될까요? 그냥 터미널로 끝내버립시다. 그러려면 common used 블럭에 가셔서 여기 보면은 in이 있고 out이 있는데, 이 out 모양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겨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역시 연결을 시켜주면은 일단 일렬로 쫙 연결이 됐어요. 스텝, 서밍 포인트, PID 지역이 플랜트 모델,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글씨를 쓸 수 있는 이름이 나옵니다. 트랜스퍼 펑션 이름이 나오죠. 이왕이면 이름도 좀 바꿉시다. 여기를 뭐 모타 프렌트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자 여기는 뭐 어차피 PID 컨트롤러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실은 글자도 입력할 수 있는데 글자는 여기 A라는 거를 땡겨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글자를 놓고 여기는 뭐 Y, 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의 캡션을 붙여 가지고 신호의 의미를 좀 할 수 있도록 땡겨 드래그 해 가지고 여기는 뭐 뭐랄까 R, T 뭐 이런 식으로, 네, 우리 지난번 템플릿에서 나온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여기는 예를 들어 땡겨서 뭐 여기는 뭐 컨트롤 아웃에서 UT니까 U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전체를 또 블록으로 잡아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있으니까 모양상 여기 밑에 보면은 요 네모난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에어리어라는 걸 클릭해가지고 에어리어를 또 이렇게 적당하게 잡아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적당하게 에어리어를 잡아가지고 얘를 에어리어 내로 좀 갖다 놓으면은, 네, 나중에 이 에어리어대로 저희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러나요? 그룹핑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또 에어리어라는 것도 갖다 놓고 거기 물음표를 치면은 여기다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뭐 DC, 모터, 포지션, 네, 컨트롤, 시스템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이제 이름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캐드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설계하듯이 제어 시스템도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양새를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일렬로 갖다 놨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루프를 형성해야 되겠죠. 피드백 루프는 여기서 피드백 루프 이렇게 끌고 적당하게 여기서 이렇게 피드백 루프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피드백 루프도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모양새를 좀 더 잡으려면은 이렇게 뺀다든가, 그 다음에 적당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이쁘게 자기가 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현재로서는 뭐 지난번 제 템플릿에는 세츄레이터도 있었고 딜레이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거 다 빼버렸어요. 기본 루프, 스텝 인풋, 서밍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넣을까요? 에라, 여기는 뭐 ET, 그래서 에라죠, 에라, 오차, 영어로 E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서밍 포인트를 더블 클릭 해가지고 밑에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주면, 네, 밑에가 이제 하나가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주고 기본적인 틀은 완성됐죠. 그러면 다시 블록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는 딱 뉴를 치면은 그냥 흰 바탕에 편집창만 딱 나오니까 그 라이브 브라우저를 탭 메뉴에서 클릭해 가지고 이 툴박스들을 이제 가져와야 될 것 같고, 컨티뉴어스에서 트랜스퍼 펑션, 컨티뉴어스에서 PID, 소시스에서 스텝 인풋, 그 다음에 매스 오퍼레이션 서밍 포인트,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아웃풋 우리가 커먼 유즈드 블럭에서 드래그 해오고 쭈루루룩 갔으면 마우스를 움직여 가지고 이제 모양새를 그리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이 됐죠. 뷰어를 추가하자고 그랬어요. 뷰어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스코프가 나오는 거니까, 자, 뷰어 추가하는 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우리 플랫폼으로 가가지고, 네. 여기서 얘 아웃풋, 여기다 뷰어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클릭해서, 여기까지 클릭해서 상관없어요. 다 같은 신호니까. 그 오른 버튼을 누르나요? 네. 오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Create and Connect Viewer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뮬링크를 해가지고, 스코프를 하면, 뷰어가 생겼죠. 네. 뷰어가 하나 흐릿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스코프에다가 RT 신호도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 RT 신호를 연결하면 얘도 클릭을 해가지고 오른 버튼을 눌러서 이번엔 크리에이트 하지 말고 커넥트 투 뷰어로 해가지고 스코프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네. 그러면 얘를 클릭해 보면 이제 스코프가 보이는데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에서요. 얘를 클릭해 가지고 네. 뷰어 매니저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은 스코프 1을 클릭해 보면은 네 1번이 모타 플랜트 아웃풋, 1번이 스텝 안,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연결되어 있구나.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뷰어까지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RT에도 스코프가 보이고 YT에도 스코프가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의 결과물이 저 스코프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자? 뭘 해야 되지? 네, 추가 신호는 아까 이거 두 가지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네, 블럭의 속성들을 다 바꿔보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입력 블럭을 클릭해서 이제 속성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니트 스텝 펑션을 시뮬레이션 할 거니까 요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네, 스텝 타임을 처음에 제로, 이니셜 밸류 제로, 파이널 밸류 1, 제로, 0, 0, 1, 제로를 해주면은 스텝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바꿔주세요. 0, 0, 1, 제로. 오케이. 스텝 인풋 됐고, PID 제어는요. 자, PID 제어는, 네, 역시, 지난번에, PID의 값을 메인에 가가지고, 네, 프로포셔널은 60 정도로 놓고, 우리가 I 제어 게인은 0으로 놓고, 데리버티브도 0, DJ도 0으로 놓고, 60, 0, 0 놓고, 파이널 커피션트, 아니, 필터 커피션트는 한 100 정도? 1000? 더 크게 잡읍시다. 이건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이게 1000으로 잡아야 되냐면은, 이게 왜 1000으로 잡아야 되죠?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판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림판에서 설명을 드리죠. 새로 만들기로 해가지고. 자, 공식을 보면은, 자, 필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D에, D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N에, 그쵸. 1 플러스, N에 S분의 1이잖아요. 그쵸. 보이죠? 는 이렇게 해놓고. 그럼 양변을 S로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D에, 그쵸. 저기 분모 분자를 다 S를 곱하면 위에가 NS가 되죠. 요거를 분모 분자 요걸로 만드는 걸 그냥 써놨고 분모 분자를 S를 곱하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를 N으로 다 나누면은 N이 커야만 필터가 없는 거나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N을 한 1000 정도로 잡아버립시다. 그러면 60, 00, 1000 잡으면은 PID 지역에서 P게인만 쓰겠다. 이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여기는 이제 뭐가 돼야 될까요? 여기는 제 블록으로 다 가셔서 보여. 네 모타를 최종적으로 쓰는 모달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ts 스퀘어 s분의 k잖아요. 그러니까 ts 스퀘어 s분의 k니까 그거를 요거를 할래니까 자 s가 1로 곱해지면 ts 스퀘어 s 제로니까 결국 모타 모델은 네, 얘를 클릭해서 네, 여기는 K로 놓고 여기를 K로 놓고 모타 모델이니까 여기를 TS 스퀘어인데 여기를
우린 t 콘스트로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t 콘스트 스퀘어니까 s 하나 1 하나 더 붙여주고 그 다음에 0 넣어주면 이게 s 2차 s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모타 모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PID 지역이 됐고 모타 모델 했고 네, 솔버죠. 그러니까 여기를 베리어블 스텝 어터를 클릭하셔서 여기 이렇게 관리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네, 솔버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더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솔버 실렉션에 가가지고 얘를 픽스드 스텝으로 바꾸시고 솔버에서 네 번째인 OD4 네, 론지쿠타를 세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솔버 디테일로 가가지고 여기를 0.001초 정도를 하자 그랬죠. 네,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OD4 됐죠. 네, 이 상태까지가 된 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본 상태입니다.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해서 다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뷰어 추가했고 입력 블럭도 만들고 플랜트 모델도 만들었고 네, 솔버도 만들었죠. 자, 명령창에서 K와 T코스트를 입력한 후 실행 버튼을 눌러보자 그랬어요. 명령창으로 가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T 값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T 콘스트 값을 임시로 0.024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K 값을 1로 놓자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은 연결이 되죠. 요 변수하고 아까 그거 변수가 연결이 된 거니까 이 상태에서 매트랩에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런 이렇게 치면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쭉쭉쭉쭉 2% 네, 컴파일링 해가지고 쭉쭉쭉 실행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요 스코프를 눌러보게 되면은 네, 실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네, 파이널 시간을 좀 너무 10초로 잡았으니까 이 상태가 된 거니까 그것도 네, 디버그에 시뮬레이션 가가지고 파이널 스탑 타임을 10초로 보지 말고 0.3초 정도로만 보면은 네, 다시 한번 스코프를 보게 되면은 이걸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되나 봐요. 실행을 그러면 여기서 0.3초로 해놓고 다시 런 이렇게 해주면은 결과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잘 나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새로 이렇게 쭉 만들어 보는 거. 이렇게 직접 만들어 봐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스템 블록을 또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된 거를 한번 해보고 PID KD 게인을 1로 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 그랬어요. KD를 채널 1로 추가해보자. 이거 추가했을 때 이렇게 바뀌는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로 바꿔봅시다. 이 상태에서 네, 그러면 여기서 모터 컨트롤 가가지고 네, D게인을 추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여기서 D게인을 1로 여기를 1로 주고 OK를 누른 다음에 또 역시 시뮬레이션 가가지고 네, 런 이렇게 해서 또 프로그레시브 바가 쪽쪽쪽쪽 가가지고 네, 끝났으면 스코프를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게인이 오버슈트가 좀 안정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DC 시뮬링크를 이용한 DC 서버 모타 모션 제어 시뮬레이션. 네, 요거는 제어공학, 아까는 매트랩이었고요. 전 제어공학 쪽으로 가보면 이걸 띄워놨어요. 요거를 봅시다. 이건 또 왜 갑자기 또,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DC 서버 모타를 이용해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필수적인 이제 구동기 요소가 DC 서버 모타인데, 오늘은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진행을 한다면, 감속기, 그리고 어떤 실제 시스템 부하까지 모델링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에 모델링도 좀 다루려고 해요. 근데 아직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직교 로봇은, 실제 자동화 산업 응용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예요. 모타에다가 이렇게 감속기를 붙이고, 그 리니어 가이드 LM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LM을 갖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XY 제어기 모타를 직교 로봇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축으로 얘가 이 헤드 부분이 막 움직이고 이 전체가 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로봇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네, 이런 식으로 아래 Z 방향까지 움직이죠. 네, X방향, Y방향, Z방향 이런 식으로 모타와 감속기, LM 이런 걸 써가지고 이런 자동화 장치를 많이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기계 자동화 장비 같은 거 회사 가게 되면은 이렇게 모타를 이렇게 제어해주는 이런 시스템 루프를 우리가 이제 많이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런 이제 모타 제어 알고리즘으로 시스템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모타가 제어될 수 있도록 개인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그림, 요게 이제 모타의 그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은 부하 토크가 걸리게 돼요. 부하 토크에 따라서 이제 이 오차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없다면 사실상 지금까지 공부한 그 2차 모델로 충분히 디자인이 되는데 중간에 이제 부하 토크가 있는 경우에 부하 토크에 따르는 영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모타에 이렇게 외부 토크가 걸리는 블록도 시뮬링크를 이용하는 가장 그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2개 이상의 인풋을 가질 때 레퍼런스 인풋도 있지만 외부 토크 입력도 있는 경우에 어떻게 과연 시스템이 구성되나 요거를 이제 한번 확장해서 실물 이런 모양으로 그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가 되는 거는 아까 여기 아까는 이렇게 빨간색 루프가 하나의 그냥 제가 2차 모델로 그렸었는데 그걸 2개로 분해를 해가지고 일렉트릭 모델과 메카니컬 모델을 분해를 해가지고 일렉트리컬 모델은 요거 LS R분의 KT고요. 메카니컬 모델은 JS 플러스 B분의 1이죠. 그 사이에 토크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 서밍 포인트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컨스탄트 값을 이렇게 추가하는 걸로 놓고 이 피드백 루프, 이너 피드백 루프가 또 있죠. 백EF 상수로 하는 이너 피드백 루프를 구성하는 것까지 K인데 이게 잘못됐네. KT라고 썼어요. 아무튼 그렇게 구성하는 걸로 한번 얘를 확장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아까 거를 확장을 하는데 얘를 그러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되겠지. 그래서 세이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 버튼을 누르면 세이브 에즈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요걸 거는 그대로 살리고 요것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시다. 이렇게 해서 모타 컨트롤 V 뭐4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되고 여러분들 거기서 디스터번스 효과를 넣는다 해서 디스트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서 이름을 어떤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꿉시다. 자, 어떻게 해주란 얘기냐면은 추가를 하는 거니까 여기 일단은 저 화살표들을 다 도로 이렇게 다 끊어야 되겠죠. PID 루프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요사대로 이렇게 약간 벌리고 그 다음에 조금 요런 블럭이 하나 또 추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까 그 브라우저를 띄워서 시뮬링크 라이브러리 브라우저 네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거 해서 펑션을 하나 더 가져와야 되겠네요. continuous 해가지고 네 여기서 트랜스퍼 펑션 하나를 더 땡겨와야 될 것 같습니다. 땡겨왔죠. 뭐 하나만 땡겨오면 되니까 땡겨와가지고 네, 이렇게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서밍 폰트가 이 사이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매스 오퍼레이션에서 서밍 포인트를 하나 더 데리고 와야 되겠지. 서밍 포인트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사이에다가 네,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에다 추가 연결하고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해 놓죠. 근데 여기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런 모양으로 바꾸 우리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그 바꾸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도 한참 찾았어요. 이거 어떻게 바꾸지? 그런데 얘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나중에 매뉴얼에 나오겠죠. 얘가 왜 그래서 필요한 건가 봐요. 얘를 지우고 네 이쪽에다 오른쪽에다 놓고 역시 Shift 원화 표시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치면은 여기 생기죠. 네, C 언어에서 오화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OK를 하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나요? 이상하네. 얘가 사실은 여기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거 지우고 처음부터 이게 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이상해졌죠. 다시 할까요? 이거 어떻게 바꾸지?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갔습니다. 얘가 끊어져야 되는데 네, 딜리트하면 없어지는군요. 네, 아무튼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어떤 컨스탄트 밸류가 디스터번스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컨스탄트 밸류는 어디 있냐면은 그게 소스에 가셔가지고 여기 컨스탄트라고 있죠. 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네 갖다 놓겠습니다. 얘도 역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네 이런 식으로 디스터번스가 들어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너루프를 구성해야 되는 거니까 이너루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K2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매스 블럭에 가서 개인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 얘를 데리고 봅시다. 얘를 이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놓는데 모양이 얘는 화살표가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걸 또 좌우로 대칭으로 뒤집으려면은 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네 로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로테이트 앤 플립 이렇게 일단 클럭와이즈를 합시다. 돌리고 한 번 더 돌리면 한 번에 돌리는 것도 있겠지만 뭐 시간도 많은데 번 더, 네, 이렇게 돌면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졌죠. 방향을 바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가 또 바뀌어야 되겠군요. 이것도 끊어버립시다. 델리트 키를 좀 이렇게 없애버리고, 네, 여기도 끊고, 이렇게 끊고요. 사실은,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S분의 1 적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네, S분의 1 적분기가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걔를 또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브라우저에서 적분기는 어디 있냐면은 또 컨티뉴스 블락 속에 S분의 1이 여기 있죠. 인티그레이터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네, 연결을 시키고 얘도 연결을 시키고 네,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끌고 와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피드백 루프를 점이 어디 갔어? 왜 이게 사라졌어? 이상하네. 음, 뭐, 좀 잘 안 되네. 다시 합시다. 여기서부터 얘가 이상해진 것 같아. 요것도 다 델리트,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지워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화살표도 지우고, 네, 요것도 지우고,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잘 잡혔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아닌가요? 아닌가 본데? 네,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델키를 지우고 실은 요거를 벌리고 요 사이에 얘도 또 끊어야 되겠네요. 끊어가지고 요 사이에 하나 더 서밍 블럭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다시 매스 오퍼레이션에서 동글뱅이 네, 서밍 포인트 얘를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여기다 놓고 그쵸.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그림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약간 중앙에다 놓고,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가 요로 최종 피드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볼까요? 그쵸. 여기서 여기로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여기로 PID 도프 들어갔고, 맞죠, 맞죠? 다 맞습니다. 네, 비교해 보시면 다 똑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네, 지금 최종적으로 디스터번스 효과가 포함된 제어 블럭이 형성됩니다. 여기는 이제 LS 뭐예요? LS R분의 KT 블럭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LSK, 여기가 K블럭 1이죠. 여기가 LSR분의 1이니까 L, R 이렇게 들어가면 LSR분의 1이 되죠. 이렇게 해서 네, OK를 눌러주게 되면 네, 여기 LSR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는요. JSB분의 KT가 돼야 되죠. 아, 여기 KT가 돼야 되네. 미안합니다. 그쵸. 위에가 KT가 돼야 되잖아. 1이 아니라 KT. 네, 이렇게 해서 OK.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SR분의 KT고, 여기는 JS 플러스 B분의 1, JS 플러스 B분의 1이니까, 여기는, 여기에 좀 이렇게 표시가 되면 좋을 텐데,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대로 바뀌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더블 클릭할 때까지밖에 확인이 안 돼요. KT, LSR분의 1. 맞죠? 여기는, 네. 여기가 1이고, 여기는 1로 바꿔주고, 여기가 JS 플러스 1이니까, 1차 모델이니까, 네, 여기는, 네. JS B분의 1. 네, 이렇게, 바꿔주면 JS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었죠. 네. 여기는요, K2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K2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내가 아까 막 하는 바람에 요 스코프가 지금 여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스코프가. 그러니까 요것도 이 스코프를 우리가 없애려면은 요 버튼을 클릭해서 네, 됐죠? 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View and Create Manager, Delete Viewer 이걸 없애버립시다. 스코프를. 우리는 지금 오케이 없애버리고 원래 생겨야 되는 거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얘를 길게 뽑아가지고 피드백도 높고 여기 이렇게 좀 넓히고 여기다가 뷰어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맨 최상단이니까 오른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Create and Connect Viewer 시뮬링크의 스코프 이렇게 해주면 네, 스코프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 여기가 스코프가 몇인지를 확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스코프가 스코프네요. 그리고 얘는 오른 버튼 눌러서 얘가 커넥트 뷰에 스코프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는 요거랑 요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완성을 했죠. PID는 어차피 우리가 원래 됐던 거니까 되는데 얘는 60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 10 정도로 줄입시다. 10. 그다음에 데리버티브는 일단은 0으로 놓고 네, 10, 0, 0으로 줄여주고 스텝 펑션은 그대로 0, 0, 1, 0 그대로 놔두고 얘도 내가 아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커요. 이것도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보통 디스터번스는 마이너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0.01 정도로 네 너무 크게 하면은 나중에 단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좀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네. 그 다음에 0.01, 마이너스 0.01로 놨죠. 10, 00으로 놨고 그 다음에 요거를 명령창에서 여러분들이 실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짰던 프로그램이니까 일부러 아까 쉬는 시간 틈에 긁을 수 있도록 제가 바꿨어요. 요거를 컨트롤 어디서부터까지 해주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렇죠.
이렇게 좀 해주면 지금 RJ, K, KT, T 콘스트까지는 필요 없네요. 그건 다 필요 없고, 네, 여기 이 네 개만 있으면 되겠네. 네 개. R, L, J, B, K, KT. 네, 요것만 컨트롤 C 해가지고 명령창으로 가서, 네, 명령창 가가지고, 명령창이 어디 갔습니까? 네, 여기죠. 여기 가가지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엔터 치면, 여기 전부 값들이 다 들어와 버렸죠. J, B, J, K, K, KT, L. 네, 다 들어왔습니다. L도 0이 들어갔죠. 네, R 다 들어갔고, 아웃은 다 필요 없고,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짬 프로그램에 다 연동이 되게끔, 네,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OD4고, 시간축도 조금 늘려봅시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0.3으로 되어 있는 거를 5 정도로 반으로 줄입시다. 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을 나오는 거냐면은 0.2초로 했네요. 0.2초. 이런 모양. 10, 0, 0, 0, 마이너스 0.1 했을 때 결과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ready to go. 네, 디버그 시뮬레이션 가가지고 0.2로 하고 0.2까지 해주면 나머지는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OD4 가가지고 네, 확실하게 네, OD4에 0.001인가 확인해 보고 네, 0.0001 네, 0.2 네, 그 다음에 OD4 픽스드 스텝 좋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앞 열어봐도 여기 클릭만 해봐도 여기 보이네요. 솔버 해가지고 그죠? OD4 픽스드 사이즈 0.001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보이면 대충 다 세팅이 되지 않았나요? K도 다 넘어왔을 거고, 컨스탄트 밸류. 네, 오늘 추가로 지금 시스템을 만든 거는 서밍 포인트를 2개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너루프 피드백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요 사이에는 디스터번스를 넣을 수 있도록 했고, 여기 틀렸네. 여기는 더블 클릭해가지고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거티브 피드백. 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네거티브 피드백. 실은 여기가 디스터번스가 없을 때는 이걸 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해가지고 TS분의 TS 제곱 S분의 K로 다 바꿨는데 지금은 다시 모타모델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왜? 요 사이에 그 토크, 외부 토크를 넣어주기 위해서 얘를 다시 일렉트릭 모델과 뭐 플랜트 모델 이렇게 2개를 모타 플랜트를 이렇게 2개를 쪼개서 다시 한번 만든 거니까 뭐 캡션도 이왕이면 바꿔줍시다. 여기가 모타의 미케니컬 네, 뭐 모델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일렉트리컬 모델 전기적인 LS R분의 KT니까 네, 이건 친절하게 이렇게 바꿔주면 네 되겠고 뭐 K 여기 YT는 여기가 YT가 되는 거고 이왕이면 또 캡션 하나 더 넣을까요? 자꾸 이렇게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친절하게 이렇게 넣어준 게 좋죠. 여기는 외부 디스터번스 토크 DT 그럽시다. 디스터번스를 넣어준 거예요. 뭔가 디스터번스 토크 이것도 여기를 잡고 이렇게 아니죠? 어떻게 잡죠? 이거를 여기 안 잡혀. 바꾸고 싶은데 위치를 네,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다 완성을 했어요. 디스터번스 플러스 일렉트리컬 모델 어떤 값들은 아까 명령창에서 값을 다 쳐넣고 이건 적분기고요. PID 제어기고 이것도 에러를 조금 모양을 여기다 놓죠. 이렇게 해서 아우터 피드백, 이너 피드백 네,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DC 모터의 포지션 컨트롤 시스템을 다 완성할 수가 있었죠.
실행해 보면 정말 잘 될까? 런 하면은 프로그레시브 바가 움직일 거고, 끝나길 기다렸다가 네, 스커프를 찍으면 네, 잘 됐죠.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된 겁니다. 디스터번스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난 거예요. 레퍼런스. 여태까지는 디스터번스가 없을 때에는 얘를 뭐 그냥 0으로 놓읍시다. 디스터번스가 없으면 우리 예전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디스터번스가 없을 때 효과를 봅시다.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고 네, 스코프로 보게 되면은 원래 없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딱 목표치에 딱 도달을 하는데 디스터번스가 없는 외부 로드가 없는 모타가 어딨어. 모타가 자기 혼자 팽팽팽팽 돌면은 아무 로드가 없이 돌 때는 이렇게 도는데 로봇이라든가 아까처럼 대형 그 구조물을 움직일 때는 외부에 토크가 걸리게 될 수밖에 없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외부 토크가 걸리게 되면은 그 값이 적당하게 마이너스 0.001이라고 봅시다. 그렇게 보면은 외부 디스터번스가 걸리는 거거든요. 0.00, 0.01이었나요? 0.01만큼의 어떤 단위는 뭐 뉴턴이든 뭐든 뭐가 나오겠죠. 그게 걸리게 되면은 그렇게 목표치에서 딱 떨어지지 않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표치에 도달을 못하고 이렇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값이 좀 작으면 적겠지. 작게 해볼까요? 0.005 절반으로 줄여볼게요. 0.0 5 절반으로 줄이면 더 그 값은 작아지겠지. 시뮬레이션 해보면 마치 이게 실제 뭐 물리적인 모타 시스템이라고 보고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이게 마치 살아있는 진짜 리얼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모타를 실제 돌려봐도 그렇다는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오차가 이렇게 줄어들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오차를 줄일 수는 없잖아. 디스터번스를 줄일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스터번스는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K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타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K를 2배로 20으로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까 걸 잘 기억했다가 네,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코프를 보게 되면은 내 오차가 줄어든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한없이 K를 늘릴 수는 없어요. 이게 오버슈트 막 증가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겐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저 오차를 더 줄일 수가 있는데 아이겐을 뭐 0. 뭐 얼마로 기억이 안 나네. 볼까요? 아이겐을 얼마라고 그랬어요? 네. 아이겐을 100으로, 예, 100으로 한번 넣어붙여야겠죠, 100. 왜 100인지 하는 거는 또 나중에 한번 또 따져보기로 하고, 갑자기 얘는 100 정도를 넣어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1 정도 넣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기별도 안 가는 거죠, 기별도. 그러니까 좀 100 정도는 넣어야 된다. 그건 물리적인 단위인 거니까 따지지는 말고, 그러면 한 100 정도로 아이겐을 넣읍시다. 아이겐은 100을 넣어야 조금 간의 기별이 가듯이 간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조금 네. 스코프를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어요. 한참 더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시간축을 더 늘려버리면 언젠가는 저게 0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이게인의 효과인 거니까 예를 1초 볼까요? 1초? 네, 5배로 더 길게 보겠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 찌찌찌찌찌찌찌찌. 네, 됐고. 1초를 보게 되면은, 네, 시간이 흐를수록, 네,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거죠. 더 빠른 시간에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I 값을 더 늘려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축은 다시 원래대로 0.3초, 0. 아까 몇 초였죠? 2초로 다시 원위치 시키고 다시 한번 볼까요? 0.2초를 놓고 뭐 잘못됐습니다.
가끔씩 그래요. 잘 안 될 때는 이게 아이게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돌려봅시다. 0.2초로 넣고 아까도 좀 그래가지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죠. 아까는 길게 1초로 길게 봤을 때 결국 0을 도달했지만 그래서 아이게인을 더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배 4배 그러니까 100의 4배니까 400으로 바꿔요. 400 늘리고 역시 런을 해보면 네, 더 빨라졌죠. 아까보다는 훨씬 더 빨라졌죠. 그렇게 해서 아이게인을 증가시켜 나가면 이게 디스터번스에 의한 정상 상태 오차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출렁거림이 좀 싫다. 그 D게인을 이제 넣기 시작하는데 D게인은 여기서 얼마나 놓으라고요? I게인을 넣고 네, D게인은 네, 그렇죠. 네, 400으로 넣었고 0.1로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D게인은 좀 작게 줘야 되나 봐요. 1 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한 0.1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D게인을 0.1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네, 실행해보면 네, 이렇게 줄어들었죠. 네, 오버슈트가 줄었고 하지만 아직도 이것이 더 오버슈트가 이게 싫다. 그러면 D게인을 좀 낮춰봅시다. 그래서 D게인을 뭐 예를 들면 0.05 반으로 줄여보죠. 0.5 이렇게 줄여가지고 결국은 더 실행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그쵸 리스판스가 그래서 제 블라우저 한번 볼까요? 네, 20 KI를 100으로 아까는 100 그쵸 200 K20 400 마이너스 0.01 이렇게 했을 때죠. 그랬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약간 그림이 틀린 이유가 뭘까요? 이거랑 정확하게 같지가 않은 이유는 여기서는 0.005를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똑같이 맞춰주려면 0.01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림이 똑같아야지 비교해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줄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저 그림을 제가 미리 해놓은 거랑 그림이 같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run 네. 네, 그림 똑같죠? 요 그림하고 똑같습니까? 다른가요? 읽어봅시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총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시뮬레이터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한번 좀 리뷰를 해볼까요? 맨 처음에 보면은 제가 맨 처음에 모타의 이제 모델링부터 시작했죠. DC 모타의 동적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쵸 시스템이 이제 처음에 모타를 쭉 모델링 해보니까 이런 모델로 세울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델로 세웠는데 요거를 이제 L과 B가 거의 0이라 해가지고 그냥 2차 모델로 얘를 줄여가지고 그냥 요런 모델로 세울 수도 있었는데 디스터번스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줄일 수가 없고 그냥 아예 이 모델에서 요 사이에 디스턴스가 들어가는 모델로 세울 수밖에 없어서 풀 모델을 지금 오늘 써본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타 모델을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요 뭐죠? 네, 정상 상태 P 제어 효과도 했고 D 제어, I 제어 효과를 했는데 외란에 따르는 정상 상태 오차 분석 요때 내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시스템에 외란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TL로 인해서 정상 상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해석학적으로 보여드렸고 오늘은 이거를 시뮬레이터로 총 완성을 해가지고 이 디스터번스를 인풋으로 하고 RS를 인풋하는 두 개의 인풋을 가지고 전체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는 거를 우리가 오늘 시뮬링크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P게인, I게인, D게인의 효과가 지난번에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PID 제어기 자동 튜닝 가가지고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비례 적분 제어기의 어떤 특징이라는 거는 결국은 결론적으로 뭐 비례 제어라는 거는 오차를 줄여주지만 응답성이 나빠진다는 거고 적분 제어는 외란에 대해서 오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역시 안정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분 제어를 쓰게 되면은 그 오버슈트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노이즈에 민감한 단점이 있어서 1차 노이즈 필터를 함께 사용한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노이즈 필터 효과는 쓰지는 않았어요. 쓰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고 우리가 PID 자동 튜닝 지난번에 내가 영상을 한번 보여줬는데 처음에 이렇게 디스터번스 때문에 이거 못 쫓아간다 그랬죠. 아무리 P를 올려도 못 쫓아가는 걸 오늘 심블링크로 확인할 수 있었고 I겐을 높이면 이걸 없앨 수가 있었는데 이 출렁거림을 또 없앨 수가 있었는데 D게인을 넣어가지고 얘까지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오늘은 시블링크를 이용해 가지고 다 확인을 해보는 거를 오늘 제가 풀 모델을 사용해서 이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모양까지 만들어 가지고 오늘 실제 모타 모델을 물리량을 넣고 처음에 이렇게 게인을 10만 줬을 때 이 디스터번스를 해서 못 쫓아가는 거를 P게인을 높여줌으로써 줄일 수는 있지만 점점 오버슈트가 커지는 걸 확인했고 I게인을 추가함으로써 얘를 줄여나가는 과정까지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D게인을 넣음으로써 그 오버슈트를 줄이는 과정도 보여드리는 것까지 해서 PID 제어 튜닝을 시뮬레이터로 하는 거를 우리 오늘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최종적으로 다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한번 쭉 오늘 저랑 같이 해봤지만은 요거 이렇게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블록도 그리는 방법, 오늘 또 공부한 요소들은 뭐였죠? 여기까지 그려봤으니까 트랜스퍼 펑션 두 개 그려가지고 일렉트릭 모델, 메케니컬 모델 넣어봤고 적분기 넣어봤고 피드백 루프를 개인으로 한번 만들어봤고 외부 토크를 이렇게 디스터번스 효과로 넣어봤고 서밍 포인트 3개를 써가지고 하나는 또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플러스로 하고 감만 마이너스로 주는 걸로 이렇게 해봤고 이거 네가티브 피드백, 또 이것도 아우터 리프의 네가티브 피드백. 그 다음에 스텝 인풋을 넣는 법. 나중에 또 램프를 바꿔볼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스템을 구성해 가지고 실제 모타의 물리량을 가지고 전체 시스템 제어 특성을 알아보는 거를 오늘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어떻게 물리적인 모델을 구성하나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외부에 실질적으로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로봇이 들어가는 게 되면 로봇이 들어가는 건 요거네요. 네, 그럼 이제 실제 외부 시스템에 추가된 시스템의 물리량이 어떻게 바뀌는 것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감소 프로파일링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스텝 인풋은 이제 개인을 설정할 때만 쓰지만 부드럽게 이렇게 진동 특성이 없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감속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인풋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게 PID 계열 개인을 쭉쭉쭉 이게 트라이얼드 에러라 그러는데 이 값 저 값 조감해서 이렇게 값을 변화량을 봤는데 그걸 자동 튜닝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동 튜닝을 매트랩에서도 보면은 자동 튜닝 기능을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유튜브 좀 같은 거 좀 검색해 봐가지고 오토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습득을 해서 저도 지금 아직은 그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자동 튜닝 여기 PID 계열의 루틴을 누르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 초기화는 어떻게 할 거냐, 아웃풋 세츄레이션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그쵸? 그쵸? 리미트를 넣는 거, 엔티 와인드업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 여기는 이니셜라이즈에 있나? 네, 여기는 자동 튜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 매트랩에서 오토 튜닝을 오토매틱 튜닝 있잖아요. 네, 그쵸?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튜닝 메소드 네,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아무튼 요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토매틱 튜닝, 그다음에 세츄레이션, 세츄레이션 이펙트, 엔티 와인드업, 또 엔티 와인드업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